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4월 6일 이제 양자 간에 토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했는데 아직 그 토론 영상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4월 7일 오늘 이제 공개가 된다고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검색해 본 결과 그 영상은 온라인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저께부터 계속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서는 뭐 지금 이 코로나19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쟁을 벌였는지 그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이낙연 후보가 그 사람들은 저기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안 부르고 코로나19로 불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씨가 이제 리허설 도중에 우한 코로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캠프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가십성 기사가 있기도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 또 눈여겨본 거는 아직 그 황교안 후보가 어떤 식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이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황교안 후보가 역시 초보 정치인으로서의 그 한계를 또 이 자리에서 드러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어제 토론장에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멀쩡했다. 그런데 경제도 멀쩡했다. 그런데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멀쩡했다면 2, 3년 전에 나라가 멀쩡했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왜 있었을까? 이렇게, 이건 뭐 반문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특유의 이낙연 화법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낙연 씨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해명, 입장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대다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반문이라는 거, 이낙연 씨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상대방이 저렇게 날선 공격을 피해가지고 허점을 저렇게 또 찌를 수가 있을까? 정말 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통쾌해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씨 생각을 밝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 한번 그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낙연 씨를 왜 지지하는 겁니까? 이낙연 씨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우리 국민 30%는 이낙연을 도대체 왜 지지하는 겁니까? 이낙연의 어떤 언행을 보고 지지하는 겁니까? 이낙연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니, 이낙연은 정치권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회의원일 때는 그렇게 신랄하게 노무현을 비판했으면서도 지금 와서는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노무현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했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권의 총리로서 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데도 이 문재인 정권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것도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서는 말도 못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다수가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박근혜 때는 뭘 했느냐,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씨가 도대체 자기의 입장이 무엇이고 자기의 생각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밝혀본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보고 좋아하냐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과 이제 토론을 할 거면 황교안 대표도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그 토론의 일부 영상 토막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떤 준비를 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제일 큰 의문이 드는 거는 황교안 대표 검사였든 뭐든 어쨌든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이 공무원 출신들은 항상 무슨 그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 원고를 보고 이렇게 무슨 교장 선생 훈화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토론에 나와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냐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가 야당 대표이긴 한데 과연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 머릿속에는 이미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종 공격을 할 이런 지식이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대안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대안도
구상도 다 담겨 있다. 이런 식의 자신감, 당당함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A4지를 보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치 경험도 일천하고, 솔직히 말하면 정치 경험도 일천하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어떤 신뢰감이 들지 않고, 왜냐? 별로 뭐 이렇게 자기가 직접적인 생각을 밝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 만나서 맨날 이렇게 A4지를 들고 이렇게 하고 읽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지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참모들이 써준 대로 원고만 읽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황교안 대표가 토론 과정에서 원고를 그렇게 보고 읽으면 토론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과연 그게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건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점들을 왜 미리 준비를 못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황교안의 입장, 그리고 이낙연의 입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이낙연 씨의 반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반박을 했는지 지금까지 기사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 매체가 의도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엄청나게 유효한 아주 적절한 재반박을 했는데 그걸 일부러 뺐을까?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그런 이슈가 될 만한 발언을 했다면 그걸 솔직히 빠뜨리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뜨거운 주제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벌였다면은 이거야말로 아주 대서특필될 만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토론장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유효한 재반박을 하지 못했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토론 영상이 전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사의 문맥을 봤을 때, 정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낙연 씨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정말 나라가 멀쩡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습니까? 우리나라 안보가 엉망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습니까? 경제가 정말 지금처럼 엉망이라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렇게 처참하게 피폐해진 이 나라 경제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거 이낙연 씨의 상당히 이 사고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아닙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 내 여당의 비박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합세해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쏟아져 나온 언론 매체의 기사들이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들로 국정의 최고 지휘자,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럼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나라가 멀쩡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가 멀쩡하지 않은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어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 풍문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대통령을 쫓아낸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멀쩡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물론 이건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탄핵 가결성까지 확보를 한다. 혹은 미래통합당이 아니라도 미래통합당과 그 밖의 정당들이 또 합세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최명성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이념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4.3 추년사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장 폭동을 일으켜 무장
일으켰던 무장폭동에서 비롯된 4.3 사건에 대해서 먼저 꾼 꿈, 통일정부 수립 요구, 진정한 독립 이런 식으로 미화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유일합법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안보 무력화, 반기업 정책,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 통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동안 많이 시도를 해왔고, 북한 선언 강제 북송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된 북한 주민을 갖다가 북한 정권에다 돌려보냈습니다. 강제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걸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울산시장, 지금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총책이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탄핵을 넘어서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중대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경수와 드루킹, 이것도 지금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입 여부가 밝혀진다면 이것도 탄핵 사유고,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 근데 다만 김경수라는 최측근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수와 드루킹이 그런 모의를 했고 실제로 그 뭐 여론 조작을 했다면, 김경수가 거기에 관여를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익을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바로 자신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 사유를 만들려면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다만 이거를 추동할 수 있는 의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론이 돌아서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다 대통령 탄핵에 합심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문 세력, 비주주들이 돌아서서 야당과 합세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점도 걱정을 해서 웬만하면 문재인 정권이 좀 이렇게 정책을 수정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탄핵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무서워서 지금 정계를 은퇴했다던 임종석이가 계속 지금 선거판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홍길동처럼 여기 출몰 저기 출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점들을 갖다가 황교안 대표는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 검사 출신의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 지식이 없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 지금 야당 대표를 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정치적 입장이 없습니까? 박근혜 탄핵의 부당함,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얘기 못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게 왜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이게 나라를 얼마나 혼란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덕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엉망으로 만든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지식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런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면 황교안 대표는 뭐 문재인의 국가관, 역사관, 뭐 시장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겁니까? 왜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둘이 똑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 같지가 않고 항상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그냥 읽는 것 같고, 이낙연 후보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항상 자기 생각은 뭔가 그 이런 목소리에 감춰두고 항상 다른 사람의 어떤 발언에 허점이 없나 그것만 파고 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이 두 사람들 토론 보면은, 원래 이 토론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좀 통쾌하고 시원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토론 보면은 참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마 그 영상이 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그 영상을 보고 그 후기를 한번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 시간. 여러분들 비록 지금 구독자가 한 42분밖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이 한 10몇 분 찍혔습니다. 좀 끝까지 봐주시고, 이거 끝에서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